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소화기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83세 김민수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비법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50년 의사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비법을 계속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진료실을 나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의사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환자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가 무엇일까? 아마도 변비가 그중 하나일 겁니다.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지요. 오늘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래된 환자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76세 박순자 할머니. 처음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으셨지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매일 아침 30분씩 앉아 있어도 겨우 조금만 나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했는데 요즘은 배가 너무 아파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고민하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라며 이 고통을 참고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들고 30분씩 앉아 계신 적 있으신가요?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고 나와도 시원하지 않은 경험 해보셨나요?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변비는 대장암 위험을 3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경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이면 화장실에서 30분씩을 보내셨습니다. 힘을 줘야만 겨우 변이 나오고 나서도 잔변감 때문에 개운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배가 찌릿하게 아파 병원을 찾아오셨고 검사 결과 노인성 만성변비와 함께 작은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인가요? 다행히 용종은 양성이었고 바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참았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고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고통을 혼자 참고 계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지요. 왜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장의 연동운동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던 장이 이제는 게을러지는 겁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 배운 내용이지만 실제로 60대 이상에서는 장 기능이 40% 가까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엔진이 예전만큼 힘차게 돌아가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요. 두 번째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은 마르고 있는데도 물을 마시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목마르면 바로 물을 찾았는데 요즘은 아내가 옆에서 물 좀 드세요라고 말해줘야 생각이 납니다. 결국 장속 대변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배변이 어려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약, 우울증약, 진통제 등은 의외로 변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약들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도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약이 변비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변비 증상이 생기더라도 원인을 모른 채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오늘 만난 또 다른 환자 김용호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82세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셨고 지금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변비 때문에 왔습니다. 부끄러운 게 뭐 있습니까? 건강이 최우선이지요. 그 당당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배변이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데 부끄럽다고 병원에 안 갔어요. 나중에 대장암으로 발견됐을 땐 이미 많이 퍼져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순 없다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현명한지요. 변비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흔한 문제이자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른 응급자가 처치법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앉으셨다면 배꼽을 중심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배를 문질러 보세요. 특히 왼쪽 아랫배, 즉 배꼽에서 왼쪽 아래 방향은 S자 결장이라고 불리는 부위인데 편히 머무르기 쉬운 곳입니다. 이 부위를 5분 정도 꾸준히 눌러주시면 장이 자극받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 마사지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필요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이 간단한 마사지가 지금은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되었지요. 또 하나, 대장 각도를 바르게 해주는 자세가 있습니다. 작은 의자나 발 받침대를 놓고 두 발을 그 위에 올린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세요. 이른바 스쿼트 자세인데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대장과 직장의 연결이 일직선이 되어 훨씬 수월하게 배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는 놀라워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특히 73세 이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변비약을 끊을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응급처치법도 좋지만 보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아침 공복 습관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장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키위 한 개나 참치캔 기름을 한 스푼 정도 곁들이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키위는 섬유질과 효소가 풍부해 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참치기름은 좋은 지방산이 장내 환경을 도와줍니다. 제 아내는 매일 아침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컵과 함께 키위 반쪽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투덜거렸지만 지금은 그 습관 덕분에 장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내의 작은 배려가 제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엔 발효식품이 좋습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음식이죠. 우리 전통 음식에는 장 건강에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특히 아침마다 된장국을 한 그릇 먹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이 그립기도 하고 장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지요. 거기에 장점토 운동이라고 불리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배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는 동작을 반복하면 장이 부드럽게 자극되며 가스 배출과 배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운동을 10분 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최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물 한 컵 마시고 10분 정도 집 주변을 걷습니다.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있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변비가 아닌 대장암이나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은 변비가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며 3년 동안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대장암 3기로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에 왔더라면.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변비약을 장기간 드시는 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장은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 연동 운동이 점점 약해져 장무력증이라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가끔 드시다가 점점 자주, 그리고 용량도 늘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 없이는 전혀 배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품을 고르실 땐 어떤 균주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균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유산균이라고 써 있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특히 변비에는 비피도스균이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rum 같은 균주가 효과적입니다. 제 아내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시중에 파는 요구르트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장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습관이 우리 부부의 장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해볼 작은 챌린지를 하나 제안드릴까요? 아침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공복에 드시면 장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배변을 도와주는데 꽤 효과적입니다. 제가 70대 초반에 심한 변비로 고생할 때 시작한 방법인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실천해 보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진료 때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저에게도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30년 넘게 복용하던 변비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아예 끊을 수 있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셨어야죠. 사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관리만 해주면 놀랍도록 회복력이 좋거든요. 제가 8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즐기던 음식, 취미, 그리고 때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까지도요. 하지만 건강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변비 같은 증상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 심각한 질병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건강은 부끄러움을 타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70대 초반에 심한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는 복통과 불편함에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해 보니 정말 효과가 있더군요. 지금은 오히려 제 또래 친구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일터에서의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건강하게 이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아내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자녀가 잘 되었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으니까요. 변비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집 주변을 산책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요. 식사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 잡곡, 콩류를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10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제 장 건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문제를 혼자 참지 마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 그리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제 환자 중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은 변비가 심해져도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다며 혼자 참고 계셨습니다. 결국 장폐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는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회복되셨지만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게 저희에게는 더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